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다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목포 MBC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우리 지역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종덕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전종덕입니다. 사실 30년 넘게 간호사 생활을 해오셨잖아요. 이 30년 넘는 생활 동안 혹시 기억에 특별히 남는 일 어떤 게 있으실까 해가지고요. 예, 저는 강진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는데요. 강진의료원은 저소득층, 그리고 덕고, 그리고 행여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국가 전염병 사태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강진의료원이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네.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가 나거나 하면 이송을 가야 하고 이송 가는 과정에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저는 봤습니다. 네. 그 속에서 사람의 목숨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는데 그리고 누구나 아프면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저는 많이 좀 마음이 아팠고요. 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현실들이 후보님이 이제 정계에 입문하시는 계기가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우리 농촌의 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병원인데 IMF 시절에 국가 부도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만든 정부 당국자나 관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들은 쫓겨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가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장롱 속에 모아놓은 금을 모아서 IMF 위기를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강진의료원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우리 강진의료원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그리고 의료원을 민영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라남도도 찾아가고 도의회도 찾아가고 그때 집권당이 민주당에도 찾아갔지만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예. 그때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때 그리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도의원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렇게 서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이렇게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도의원이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정치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가리지 않고 출마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만약 당선된다면 이후에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싶으세요? 호남을 대표하는 진보 정치인으로서 노동자, 농민, 서민을 살리는 입법과 의료와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그런 정치 활동으로 진보 정치의 효능성을 반드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은 가벼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11번에 선출되셨잖아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많이 바쁘세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진보당 당원들이 저를 후보로 뽑아주셨고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진보당 당원들의 마음과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서 거대 양당의 극단 정치가 아니라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 그 연합 정치의 상징이 더불어민주연합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사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합정당 중에서 가장 왼쪽을 제가 담당하는 영역이고요.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들, 노동조합과 또 의료단체 이런 데를 좀 찾아다니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정책 간담회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투표로서 심판해달라. 그리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투표로 만들어달라.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좀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계시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체력적으로 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부담되거나 그러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저는 주민들을 만나면
만나면 더 힘이 솟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지 않고 열심히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폐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세계적인 전쟁이나 국사 작전 추세를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공항이 군공항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군공항을 폐쇄하는 게 맞고요. 지금 군공항 이전 문제가 이렇게 난항으로 풀리지 않는 것은 많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이전 문제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아까도 전국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수원, 그다음에 대구, 군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군사나 국방 영역은 이것을 수익을 만들거나 흥정을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책임지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예. 용산 미군기지나 군 비행장을 옮길 때 평택으로 이전할 때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시죠.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 국가에서 국책 사업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국가가 책임진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많이 있었지만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5년 만에 이전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지역은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게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가 책임지고 국책 사업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이슈인데요. 전남의 의대 신설 이야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또 의료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 동서북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대 신설은 우리 도민들의 30년 수건 사업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의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총선 공약으로 끝나지 않게 우리가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분해 서분해 이렇게 나눠서 서로 싸울 문제가 아니고 예. 모두 우리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의대를 먼저 유치하는 것이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급선카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정치권들의 이렇게 정치 농간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분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유치하는데 먼저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도민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예. 유치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투트랙으로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전남에 의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는 학교도 필요하지만 수련병원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남 도민들이 함께 마음과 지혜를 모은다면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광주 군공항 그리고 전남 의대 신설 말고도 호남을 대변해서 이것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호남은 누가 뭐래도 농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농민을 그리고 농도를 대변하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진보당의 김선동 의원 이해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호남 특히 농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제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부터 제대로 고쳐내고 그리고 농민들이 요구하시는 농민 3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은 인구 소멸 최고령 지역의 1위 지역입니다. 예. 제가 간호사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살려서 돌봄과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게 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이 호남을 대변해서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로서 또 앞으로 펼쳐나갈 활동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활동들을 할 예정이신가요? 네, 비례대표 제도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대표하는 대표성과 여러 분야의 각 분야의 전문성을 대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도 호남을 대변하는 대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표로서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성을 살려서 그런 의정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인구 소멸 초고령 국가인 우리 호남 지역에 우리 동네 요양원법 그리고 공공의료가 부족합니다. 공공의료 시설을 더 늘리고 또 공공의료 지원과 강화를 위한 기금 조성 등 이런 법률을 만들고 의료와 돌봄 및 국가가 책임지게 공공의료를 더욱더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대표로서 전국민 노동법 그리고 전국민 4대 보험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각지대 없이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네, 당선이 되신다면 그 이후에 쉴 틈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각오나 또 지역민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입니다. 이종섭 도주대사, 황상무 칼틀막으로 얼마나 분노가 크셨습니까? 물가 폭등에 대파 논란으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습니까? 윤석열 정권 3년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야권이 총단결해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하나로 뭉쳤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시도이고요. 이 연합 정치가 승리해야 정치의 폭도 넓어지고 우리 정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합 정치가 승리해야 윤석열 심판도 그리고 개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호남에서부터 우리 호남민들이 윤석열 심판과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우리 호남민의 손으로 열어주십시오. 네, 앞으로의 활동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종덕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